63번 문제, 다음 중 문항내적 합치도. 문항내적 합치도 하면 이제 신뢰도 방법에서 크롬바흐 알파와 연관성이 있어요. 크롬바흐 알파 계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고요. 자,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일정 기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검사를 2번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낸 것이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게 뭐죠? 검사 재검사법입니다. 검사 재검사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 AB 동형 검사를 제작하여 각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거다. 이게 동형검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동형검사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대안법, 복수양식법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3번 한 검사를 반으로 쪼개어 별개의 두 검사로 보고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은 반분법이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반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검사 내에 있는 문항 하나하나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검사로 간주하여 같이 읽어요. 시작. 문항 내 득점의 일관성. 그래서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하는 거예요. 문항 내 득점의 일관성을 상관계수로 표시하는 것. 이게 바로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합니다. 이 문항 내적 합치도는 크롬바흐 알파 계수를 보는 것이고요. 동의어가 뭐죠? 내적 일관성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내적 일관성 방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목표로 삼고 있는 끊어요. 바로 그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내용의 동그라미.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자, 내가 어떠한 것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그것들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게 내용 타당도라고 배웠습니다. 내용 타당도입니다. 자, 됐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이런 문제는 풀어낼 수 있어요. 자, 6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4번 문제 별표. 자, 검사 중에 로샤 또는 로르샤흐 검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투사적 검사 중에 하나죠. 투사적 검사에 해당되고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일명 뭐라고 하죠? 잉크 반점 검사, 잉크 블러드 테스트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잉크 반점에 대한 정신분열증의 밑줄 별표. 정신분열증 환자의 반응이 비장애인의 반응과 뭐가 있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자, 로샤라고 하는 닥터죠. 의사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반응이 잉크 반점에 대한 반응이 그 말이에요. 네, 비장애인들과 정신분열증이 없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더라. 거기에서 이제 로샤 검사가 출발하게 됩니다. 자, 10장의 대칭형 그림이 있는 카드를 10장의 카드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투사적 검사라고 했잖아요. 투사적 검사니까 그림이 있는 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반응의 채점은 로샤 검사에 대한 반응을 로샤 보호로 바꾸는 과정으로 9개 항목으로 채점된다라고 했습니다. 엑스너 방식이죠. 엑스너 방식으로 9개 항목으로 채점된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거 9개 항목 암기법 가르쳐 드렸죠. 네, 암기법만 쓰겠습니다. 조평내, 끊고, 결위, 그 다음에 특상, 그 다음에 질투라고 했어요. 질투는 발달질, 형태질에서 질로 끝나는 게 2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9개 항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암기법 들어갑니다. 시작. 조평내, 결의, 특상, 질투.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맞고요. 일상생활에서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피검자는 끊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핵심을 피하는 피검자가 있다. 그럼 반점의 중심부에 주의를 기울인다? 중심이 핵심인데요. 그렇죠. 네, 중심을 피한다. 핵심을 피한다 그랬으니까 주변부라고 해야 돼요. 주변부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점의 핵심적인 부분에, 아니요. 핵심적인 부분이면 핵심을 피하지 않겠죠. 핵심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소한 부분에, 지엽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됩니다. 자, 5번 지문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되게 이제 반점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되게 이제 주변부라든지 사소한 부분에 이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피검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로샤 검사의 해석에 대한 문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네, 64번의 답은 5번이 답이고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6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65번 문제는 다음 중 MMPI 타당도 척도 이렇게 그냥 나오면 이거 오리지널 척도를 말해요. 오리지널 척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MMPI2 하면 MMPI2라고 가르쳐줘요. 시험 문제에서. 그냥 MMPI2가 아니면 오리지널 척도를 물어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척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자, 미네소타 다면 인성검사라고 하나요? 네, MMPI 맞습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4개의 타당성 척도가 있고 10개의 임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무응답 척도가 있고 L 척도가 있고 F 척도가 있습니다. 다 타당성 척도에 해당됩니다. 이 무응답 척도는 퀘스천 마커가 있잖아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어떤 설문지에 답변하지 않은 것을 말해서 다른 척도들처럼 정해진 특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무응답 문항수를 보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L 척도가 낮은 L 척도는 부인 척도라고 했어요. L 척도는 무슨 척도? 부인 척도라 했어요. 이 척도가 낮은 사람은 자기 신뢰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신뢰감이 낮은 사람은 부인을 많이 하거든요. 따라서 이 척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이 척도가 높은 경우죠. 부인 척도 점수가 높은 경우 자기 신뢰감이 낮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F 척도는 응답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죠. 평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벗어난 걸 이탈이라고 하죠. 이탈. 이 F 척도가 infrequency, 뭐죠? 비전형 척도라 해요. 비전형 척도. 전형적이지 않다, 그 말은 그렇습니다. 응답이 평균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탈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측정하여 높은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평균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다는 소리거든요. 네, 정신병이나 실직이나 이혼이나 사별 등의 혼란된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F 척도가 높은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5번의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L 척도가 높은 사람은 자기 신뢰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낮은 점수가 아니라 높은 점수라고 해야 돼요. 오답 노트는 이겁니다. 자, 65번 문제 MMPI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MMPI, 그 다음에 웩슬러, 그 다음에 로샤, TAT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65번의 답은 4번. 66번 들어갑니다. 자, 66번 문제는 다음 중 MMPI 임상 척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HS, 그 다음에 HY, MF, SC, MA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임상 척도의 약어입니다. 약어. 자, HS는 건강염려증, 오른쪽에 쓸게요. 건강염려증이라고 하고 넘버는 1이죠. 그 다음에 HY는 히스테리입니다. 히스테리는 3번이죠. 3번. 그 다음에 MF, 남성성과 여성성을 말해요. 남성성과 여성성.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 건우태반. 그 다음에요, 남편 5번이네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SC, 스키조이드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분열증. 자, 남편 다음에 강열이거든요. 그러면 8번째 8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A, 하이포매니아. 뭐죠? 네, 우리가 하이포매니아 하면은 경조증이란 말을 써요. 경조증, 가볍게 날뛴다라는 경조증. 이 경조증은 마지막이 경사거든요. 9번째 9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 써드렸고 번호까지 다 매겨드렸거든요. MMPI 임상척도 순서, 암기법, 건우, 태반, 남편, 강렬, 경사. 자, 하나씩 해보세요. 시작.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사회적 내향형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연결하는 거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기. 자, HS가 높다. 그 말은 네, 수동 공격적 경향을 나타낸다. 건강염려증 있는 사람들은 수동적이면서 공격적 성향을 보여요. 자, 죽음이라든지 자살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D예요, D. 예, HY가 아니라 보다 D. 우울이에요, 우울. HY 히스테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환 히스테리라고 해서 신체적인 징후 또는 증상이랄까요? 신체적인 증상을 수단으로 해서 갈등을 모면하는 거죠. 갈등을 모면하는 것을 우리가 히스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MF는 남녀가 나와야 되겠죠. 남녀의 역할과 흥미에 관한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신분열증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망상, 환각 이런 것들 나와야 되잖아요. 억압, 현실에 냉담하고 무관하고 그 다음에 각종 망상, 환각, 사고행동의 모순을 측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매니아, 경조증, 가볍게 날뛴다 그랬죠. 과잉, 흥분, 비약, 열광, 과도한 낮춤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매니아, 경조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66번 임상척도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별표. 네.